이번 한 주를 마무리하는 IT 위켄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삼성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이 한국 시간으로 1월 7일 새벽 1시에 온라인을 통해서 The First Look 2021 라이브 이벤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 사전 제작된 영상을 가지고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그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 45분 정도 진행됐어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뭔 TV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할 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꽤 긴 시간 동안 진행을 했는데,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이제 저탄소 친환경 의 흐름으로 가겠다라는 내용을 담아서 이제 초반에 보여줬고요. 제품 포장 부분도 뭐 패키징 박스를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리모컨을 솔라셀을 이제 접목해가지고 그냥 태양광 방식으로 해서 사용한다. 그러니까 건전지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것 없이 솔라셀을 사용하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적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실 때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리모컨은 아이디어가 좋아요. 리모컨은 맞잖아요. 뭐 건전지를 쓰는 것보다는 솔라셀을 쓰는 게 뭐 나쁘지 않으니까. 그리고 요새는 이제 뭐 그 실내 형광등으로도 충분히 충전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저거를 진작 안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았는데, 솔라셀 방식을 도입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그 삼성 보면 리모컨이 좀 비싼 편이거든요. 재질도 그렇고 저 리모컨 가격이 좀 더 비싸지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리모컨 하단부가 솔라셀로 되어 있는데 리모컨 잘 떨어뜨리잖아요. 사용하다 보면 저 떨어뜨리면 파손에 되게 취약할 것 같은데, 만약에 저 전지 부분이 태양 전지 부분이 파손되거나 고장 나면은 야, 저 수리비 또 만만치 않겠는데 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오 QLED라는 이름으로 이제 미니 LED TV예요. 이게 미니 LED TV인데 네오 QLED라는 명칭으로 나왔습니다. LG는 QNED라는 이름으로 나왔고 삼성은 네오 QLED라는 이름으로 나왔어요. 뭐 이거 헬스 트레이닝 하는 거는 그냥 그거요. TV에 카메라 연결해가지고 그 헬스 관련의 앱을 실행을 하면 TV에서 그 사용자 움직임 같은 걸 인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헬스 케어 앱과 하고 연동을 해서 보여준다든지, 삼성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그 게이밍 관련된 기능들을 좀 강화해서 넣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21:9 비율을 지원을 해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레임 같은 경우도 120Hz를 지원하는 걸로 보입니다. 어댑티브 싱크도 지원을 하고 최대한 게이밍에 맞춰서 게이밍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을 강화시켜 놨습니다. 삼성에서 기존에 스마트폰으로 내놨던,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덱스라든지 그 윈도우하고의 연동 부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스마트폰에서 지원하고 있던 걸 TV로 그대로 넣었어요. 그래서 TV가 기존의 삼성 스마트폰에서 지원하던 기능을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좀 더 스마트해졌다. 삼성이 8일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잠정 실적이라는 게 뭐냐면 결산이 완벽하게 되기 전에 관계된 투자자들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늠할 수 있게 보여주는 실적표인데, 매출이 61조 원에 영업이익이 9조 원 실적이었어요. 이게 지난 분기하고 비교해 보면 매출이 8.9%, 영업이익이 27.13%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3분기랑 비교하면은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는데 2019년, 그러니까 그 전년도의 4분기하고 또 비교해 보면 매출이 1.87%, 영업이익이 25.7%가 증가한 거예요. 2019년 4분기 같으면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기 전이잖아요. 그때 4분기보다도 잘했다. 이 정도면은 삼성이 굉장히 선방해서 한 해 마무리 잘했다 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삼성이 2021년에는 일단은 애플의 올레드 패널 메인 공급사가 될 것 같아요. 애플이 그 아이폰 13에 올레드 패널을 적용할 건데, 이 올레드 패널의 메인 공급사로 삼성을 지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삼성이 이번에 갤럭시 크롬북 2에 처음으로 QLED 패널을 탑재할 예정인데, 시장 반응이 좋으면 이후에 다른 랩탑 제조사들도 이 QLED 패널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삼성 디스플레이 부분에는 뭐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메인이라고 한다면 파운드리 쪽인데, 이거는 사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요, 지금 이미 나오는 모든 어떤 지난 연말부터 나왔던 모든 소식들의 2021년 생산량은 이미 다
들어찼다고 합니다. 굉장히 호황을 누릴 것으로 이제 보인다고 하는데 2021년 파운드리 쪽은 일단은 시작부터 그냥 청사진이에요. 되게 초록빛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LG 이야기도 좀 합시다. 하하. LG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자, LG전자 4분기 매출 18조 7,826억, 분기 사상 역대 최대라고 이렇게 기사가 떠 있는데 각각 역대 최대, 직전 연도 대비 1.5%, 31%가 늘었다. 그러니까 매출은 1.5%, 영업이익이 31%가 늘었다라는 거죠. LG가 그러면 뭘 잘해서 이렇게 역대 최대의 매출을 기록할 수 있었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가전 쪽이 분기 매출이 4천억 원을 찍었답니다. 분기 매출만. 그리고 TV 쪽이 분기 매출이 2천억이었대요.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6천억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LG 쪽에서 그 매출을 또 끌어올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LG 이노텍을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LG 이노텍이 그 아이폰 12에 그 카메라 모듈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애플에. 근데 이게 아이폰 12가 또 워낙 잘 팔리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한 3천억 원대 초중반의 영업이익을 LG 이노텍에서 또 올렸다고 합니다. LG가 참 잘하긴 잘했는데 적자를 본 것도 있어요. 그 적자를 어디서 봤냐? 스마트폰 사업에서 적자를 봤습니다. 2020년에 그 스마트폰 사업에서만 한 8천억 정도 적자를 본 걸로 지금 이제 그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LG는 그래도 굴하지 않고 올해도 꿋꿋이 2021 그 CES 2021에서 이제 쭉 말았다가 쭉 피는 방식의 이 롤러블 스마트폰을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내놓는 것 같은데, 잘 될지는 모르겠고요. 잘 돼야 될 텐데, 그렇죠? 디스플레이 관련 부분 소식도 한번 정리를 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달 초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2020년 혹은 2021년 LCD 국내 생산을 중단할 것이다 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서 대량으로 LCD 패널을 이제 막 찍어서 공급하기 시작하니까 LCD 공급 과잉으로 인해 가지고 LCD 수익이 너무 악화됐어요. 손해를 보는 그림이라 굳이 이거를 생산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생산 중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LG 같은 경우는 그냥 LCD는 시장 경쟁력을 어차피 이런 걸로 판단해서 LCD는 일단은 뭐 최소화시키고 OLED에 집중할 것이다 라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요. LG 디스플레이는 LCD 패널 생산을 1년을 다시 연장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 이후에 또 그다음에 공장 생산 부분도 그렇고 원자재 공급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좀 문제가 생기니까 중국에서 지금 LCD 패널 생산이 썩 여의치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3분기부터 해가지고 LCD 패널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해요. 자, 그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차 이야기 좀 합시다. 자, 5일 기준으로 봅시다. 갑자기 1월 8일 날 개떡상을 합니다. 확 치고 올라갑니다. 난리가 났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아주 웃긴 거예요. 자, 봅시다. 한국경제에서 카더라를 올립니다. 애플하고 이미 이제 사전 조율이 됐고, 그래서 애플의 애플카를 현대자동차가 이제 개발에 참여한다. 뭐 배터리 개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차량 개발, 차량 생산까지 관여한다. 여기까지 얘기가 다 끝났고 제가만 기다리고 있는 단계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뉴스가 떠버립니다. 뒤집어진 거예요, 말 그대로. 현대자동차가 일단은 이렇게 그 성명을 발표해요. 애플이 우리와도 접촉한 건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일단 성명을 발표합니다. 일단 현대가 다시 30분도 되지 않아서 현대차가 성명을 좀 수정을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시를 올립니다. 이게 이제 요게 이제 최종적으로 올린 내용이에요. 보면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온 거예요.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확정되는 시점이 있다면, 확정된다면 그 확정되는 시점 내지 또는 그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밝힙니다. 결론이 이거죠. 그 관계돼서 뭐 얘기된 것도 없고 그냥 풍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확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확 불탔던 게 좀 사고로 들었는데, 이 마그나 관련 소식이 나왔을 때도 LG 주가가 확 치고 올라갔던 것처럼 사실 애플카가 현재 되게 핫 아이콘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국내에서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애플카가 묻으면 주가가 미친듯이 올라가는 거 재밌지 않습니까?
자, 마이크론 CEO가 얼마 전에 그 2021년도 회계연도 1분기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도 해요. 그 보면은 이제 보통 가면 2020년도 4분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회계 연도를 잡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보면 이제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그거를 갖다가 이제 실적 발표하는 건데 이 실적 발표 컨퍼런스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12월 3일에 그 대만에 있는 타오유안 공장 정전이 있었고 또 12월 10일에는 대만 북동부에 6.7 강도의 지진이 있었는데 이게 타오이완과 타이중에 있는 공장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 D램 공급이 감소하고 단기 실적에 부정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이제 우리 기준은 1분기죠. 그래서 마이크론에서 생산하는 부분은 D램 공급이 감소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생산에 차질이 있었으니까 그냥 공급에 차질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 RTX 30 시리즈에 영향을 미쳐요. 이게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왜냐면 이 지금 제가 여기는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부수적으로 그 이제 좀 여기저기 좀 이제 물어보고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 공장 중 하나가 GDDR6X 생산 라인이 있는 공장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GDDR6X 그 공급도 차질을 빚었다고 해요. 이렇게 돼버리면 30 시리즈 중에서 GDDR6X 메모리를 사용하는 상위급 제품들은 아무래도 조금 타격을 입지 않겠느냐,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D램 부분은 올해 수요 증가가 꽤 있을 건데 공급 증가율은 그 수요 증가 대비해서 그만큼 못 따라갈 거다. 그래서 메모리 가격은 아마 계속 오를 거다. 뭐 지금도 오르고 있지만 올해 메모리 가격은 계속 오를 거다. 그 말은 뭐냐면 공급이 딸리더라도 수요가 많아서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면 메모리로 인한 우리 그 어떤 그 수익성은 좋아질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마이크론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낸드 플래시는 아마 수요 증가는 계속 이제 상승할 것 같긴 한데 공급 증가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메모리 쪽과는 다르게 낸드 플래시 쪽의 수익성은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계 관련 소식 KD 카드라 KD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KD는 조금 애매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잘 여러분들이 알아서 필터링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회사 얘기인데 회사명을 제가 지금 밝히기가 어려워요. 회사명을 밝히기가 어렵고 이유는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카더라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왜 제가 회사명을 얘기를 못하는지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회사명을 만약 듣는다고 치면 어지간한 분들은 아실 만한 인지도가 꽤 있는 모니터 관련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현재 폐업 절차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입니다. 카더라긴 해요. 일단 카더라입니다. 아직 해당 기업에서 공식적으로 폐업 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카더라만 가지고 그 해당 회사명을 언급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 회사명을 언급을 못해요. 하지 않겠습니다.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만약 이제 사실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폐업 관련해서 공지가 떴을 때 아마 지금 오늘 라이브 보신 분들은 그때 얘기했던 회사가 이 회사구나 라고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준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갑자기 왜 폐업 절차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원인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추측을 해볼 때 코로나의 영향이 꽤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중소 모니터 제조사들의 주요 판매처 중 하나가 PC방인데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전국의 PC방들이 거의 폐업 상태라고 보면 되겠죠. 가깝게 되었고 또 다양한 그 제품을 생산하는 어떤 그런 좀 규모가 있는 제조사 브랜드들하고는 좀 다르게 모니터에만 국한된 중소기업이라면 시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거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 브랜드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크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뭐 해당 브랜드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꽤나 좀 큰 이슈도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제품 판매라든지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을 거라는 예측도 있어요. 자, 무엇이 되었든 간에 아직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진 않았고 폐업 소식 역시 공식적으로 해당 기업이 밝힌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만약 정말로 이 회사가 폐업 과정에 만약 있다면 지금 이 사실을 모르고 해당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지금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소비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 서비스는 어떻게 이거를 보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남습니다. 저도 사실 이 소식 듣고 나서 다른 것보다도 아니 뭐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폐업을 해버리면 폐업 공지가 아직 안 떴고, 물론 폐업이 아닐 수도 있고 카드라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폐업 카드라가 사실이고 근데 아직까지 공지를 안 한 거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 나온 제품을 아직도 판매를 하고 있고, 그럼 이거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나중에 뭐 서비스는 뭐 AS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제가 이제 알기로는 평생 보증 AS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평생 보증 AS는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나중에 정말 문제가 없을런지라는 생각도 사실 들고요. 하여튼 좀 그래요. 그래서 만약 이 부분이 뭐 서비스 부분을 다른 회사에다가 위탁할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과연 뭐 이 부분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회사를 믿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한테는 일단은 피해는 없어야 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